봅시다. 중간 문제는 조금 생략하고 5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일반항사의 관계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N이 주어져 있어요. SN을 주어졌을 때 AN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거야. 봐봐. SN이다 라는 것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 해가지고 AN-1이 있을 것이고 AN까지 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빼주면 되냐면 SN-1을 빼주면 돼요. A1, A2 해서 쭉 나열해 봤더니 AN-1이네요. 두 개를 뺐어. 뺐더니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SM-SM-1이 싸그리 사라지고 AN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이네. 근데 잘 봐봐. 이게 핵심인 거야. 이렇게 빼는 건 너희들이 잘 할 건데 뭐가 핵심이냐면 봐봐. N에다가 1대에 가면 S0이라는 게 정의가 돼요 안 돼요? 0번째 항이라는 걸 우리 배운 적이 없잖냐? 아까쯤 내가 쓰긴 했어도 원래 쓰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랬잖아. 원래 쓰면 안 되는 거라고. 0번째 항이라는 건 정의가 안 돼요. 그럼 반드시 N은 뭐보다 커야 합니다? 2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N이 1부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하는 거는 몇 번째 항부터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항부터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첫 번째 항 구해줘야겠네요. 첫 번째 항은 뭐겠어요? S1이 A1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거냐면 AN이라는 것을 이렇게 할 건데 N이 1일 때는 S1이고 N이 2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는 SM-SM-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AN 일반항을 구할 때 SN을 할 때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 1대입에서 첫 항 구하고 2 이상부터는 SN에서 SM-1 빼서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를 봐봅시다. 밑에 있는 문제를 봐보면 지금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근데 이거 우리 배웠지? 우리 배웠잖냐? 상수항이 없는 2차지? 이거 뭐야?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바로 구해지거든? AN 뭐가 되냐면 다 적었네. AN 뭐가 되냐면 2차항 개수의 2배가 공차예요. 4네. 1대입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지. 1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지. 1대입하면 뭐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이렇게 세워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N 이거 다 적어줘야 돼. 안 적어주면 이제 수열이 아닌 거거든 사실. 문자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필요한데 처음 한번 적어봤어요. 이제 서술형 쓸 때는 반드시 쓰세요. 오케이? 서술형 쓸 때는 반드시 쓰세요.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시험 보면 우리 이제 테스트 보잖냐? 수요일마다. 그거 보면 얘기를 할 거야. 아무튼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서술형을 써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써야 돼. SA1은 이렇게 되겠네. 이제 첫 번째 나는 이렇게 풀 거고 나는 이렇게 풀 거야. 두 번째는 이제 정석적인 푸는 방법이야. A1은 뭐가 되는 거고 S1 즉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N이 뭐보다 클 때 2보다 큰 거는 어떻게 구하겠습니다? SM-1이 되겠습니다. 그럼 집어줬더니 2n 제곱 마이너스 3n에서 뺄 건데 2의 n-1의 제곱 플러스 3의 n-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계산해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좀 빨리 계산했네. 4n-5예요. 오케이? 아까 해놨으니까. 사실 빨리 할 수도 있는데 봐봐.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거 빼면 2 곱하기 2n-1이 나오고 얘에서 빼면 3 나와요. 사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2 이상부터 이게 성립한다 했잖아. 1대입 했더니 첫째 항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면 이 식으로 하나로 이렇게 된다라는 가정하면은 우리가 AN을 그냥 뭐라고 정의해도 됩니다. 4n-5라고 정의해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첫째 항이 1대입 했더니 마이너스 1 나와버리잖냐?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AN을 이거라고 정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건데 난 그냥 이렇게 풀겠다라는 거예요. 왜? 상수항 없으면 등차 수열 하는 거 아니까. 배웠잖냐?
이용해 먹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거 상수항 있잖냐. 등차수열 합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A1 구하면 1 대입하면 3 나와. AN 2보다 더 클 때 할 건데, 빼봤더니 n의 제곱 플러스, 미안. 이거 쓰고 할게요. sn-sn-1인데, n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에서 뺄 거야. n-1의 제곱, n-1의 제곱 플러스 n-1 플러스 1을 뺄 거예요. 그러면 얘 빼면은 2n-1이 나오고, 얘 빼면은 플러스 1 나오고, 얘 빼면 사라져요. 그래서 2n이 나오네요. 오케이? 계산해봤더니 2n인데, 봐봐. 1 대입했더니 3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안 나오지?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닌 거야. 등차 수열이 아니야.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 수열을, AN이라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AN이라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리고 AN을 어떻게 소술하냐면 이렇게 소술하겠지. 3이에요. n이 1일 때. 2n이에요. n이 2보다 더 클 때. 오케이? 이렇게 소술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등비 수열 봅시다. 봐보자. 우리가 등차 수열이랑 비슷한 내용들은 거의 생략하고 문제 해결할게. 오케이? 똑같이 대부분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할게요. 정의는 뭐냐면 당연히 일정한 수가 계속적으로 곱해지는 수열이에요. 등 B거든. B가 곱해지는 거야. B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수가 곱해지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등 B 수열이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수를 써봤더니 계속 곱해지잖아. 첫째 항이 있고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이렇게 곱해질 거거든. 이렇게 일정하게 곱해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R을 공비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일반항을 정의하기 위해서 관계식들을 한번 먼저 해보자. 관계식은 뭐가 있어? 첫 번째는 n번째, n 플러스 1번째 항은 전항에다가 R, 공비를 곱해주겠습니다. 라는 거고, 항들 간의 B는 일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형태가 보이면 무슨 수열이 되겠습니다?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냐면, 일반항 구하는 법 두 가지라고 했잖아. 지금 두 가지라고 했지? 여기서 똑같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n번째 항인데, 이게 이제 위에다 적을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n번째 항 구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 딱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지 않냐? 봐봐. 2일 때 1제곱, 3일 때 2제곱, 4일 때 3제곱이 n일 때 뭐예요? n-1제곱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 이렇게 나열해서 규칙성 찾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AN은 뭐가 되겠습니다? AR의 n-1제곱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인 거야. 사실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라는 말을 적어줘야 되는데 안 적은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촉차 대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쭉 대입할 거야. A2는 A1 곱하기 R, A3는 A2 곱하기 R, A4는 A3 곱하기 R. 뚜루룩 해가지고 AN은 뭐가 돼요? AN-1 곱하기 R이에요. 오, 곱해봤네.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지. 양쪽에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쪽 곱하고 이쪽 곱하는 건데, 양쪽에 곱해진 거 이거 사라지고 이거 사라지고 양변이 지금 계속 나눠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변변 남아있는 것만 체크해 봤더니 AN은 A1 곱하기 R이 몇 번 곱해지냐면 1부터 n-1까지 n-1번 곱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뭐예요? 일반항을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오케이? 첫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공비는 어떻게 구하겠어? 공비 어떻게 구해? 형태가 좀 다르지? an, 뭐야. an분의 am 이렇게 하면은 얘가 뭐가 돼? R의 n-n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공비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등차랑 좀 비슷하지? 등차를 뺐다면 공비는 나눠서 처리합니다. 라는 거예요. B가 일정한 거니까. 등비 중앙은 너희들이 이제 한번 봐봐. 등비 중앙은 등비수열이 3이고 2 곱하면 6이고 2 곱하면 12야. 가운데 항이랑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이렇게 써보면 잘 안 보인가? AR의 제곱인가? 가운데 항하고 양 끝항과의 관계는 해봤더니 봐봐. 가운데 항을 제곱했더니 곱하면 같지? 그래요? 그러니까 등비 중앙이다 라는 건 이거야. A, B, C가 등비 수열을 이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다?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끝항의 곱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끝값의 곱과 같습니다. 오케이? 이게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예제 문제들을 쭉 봐볼 건데 이런 형태를 한번 봐봐. 첫째 항이랑 공비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이거 너희들 어떻게 구하든 상관없어. A6, A3을 나눴더니 R의 6-3제곱 R의 세제곱이 되겠다라는 건데 이 계산했더니 뭐 나와요? 24분의 마이너스 192예요. 마이너스 8인가? 오케이? R 뭐예요? 마이너스 2야. 오케이? 그럼 이제 얘는 방법이 조금 없어. A3이다 라는 것은 첫항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 A가 뭐가 나와요? 6 나왔어요? 6 나와요? 이거 24니까 얘가 6 나와요? AN은 뭐가 되겠습니다? 6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일반항을 구해봤고 여기서 구하는 건 첫항이었으니까 A는 뭐가 되고? 6 공비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2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공비가 어떻게 구인지 알겠지? 핵심은 공비 구하기고 공차 구하기예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인 거야. 그 다음 이제 봐봅시다. 우리가 봐봐. 이거 4개씩 끊겨 있지? 4개씩 끊겨 있잖냐? 그러면 아까처럼 등차 수열을 4개씩 끊었을 때 등차 수열이 있잖냐? 그럼 등비 수열도 4개씩 끊으면 등비 수열이 될까? 돼요? 한번 해봅시다. A1, A2. 안 되면 문제를 안 만들었겠지. 그치? 안 되면 문제를 안 만들었을 거야. 오케이? 그랬으니까 만들지 않았을까? 안 돼도 문제를 만들었을 수 있나? A1에서 A5가 될 때 R의 4제곱이 곱해져. 그러면 여기에다가 R의 4제곱을 그냥 곱해버리면 이 뒤에 거 되지. 그렇냐? 얘 R의 4제곱 곱하면 얘고 R의 4제곱 곱하면 얘고 R의 4제곱 곱하면 얘고 R의 4제곱 곱하면 얘잖냐. 그래요? 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자체를 가는데 곱하기 R의 4제곱을 하면 그 다음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더 해볼까? A9, A10, A11, A12가 있다면 얘까지도 당연히 얼마가 곱해지면 돼요? R의 4제곱이 곱해지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4개씩 묶어봤더니 등비수열을 이뤘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등차 수열이랑 똑같네요. 오케이? 이러한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야. 똑같은 수끼리 묶어서 간격만 똑같이 떨어진다면 사씩 떨어진 거잖냐? 그런다면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A1, 밑에 적자. 얘를 A1, A2, A3라고 놓는다면 얘는 뭐야? 4일 때 1이고 8일 때 2고 12일 때 3이네. 4로 나눈 거야. 20일 때 뭐겠어요? 5번째가 되겠어요? 그래요? 5번째 A5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럼 초탕이 4고 공비가 뭐예요? 8이지? 초탕이 4고 공비가 8인 수열이잖냐? 초탕이 4고 공비가
뭐인? 8인 등비 수열인 거야. 근데 다섯 번째 항 구해주래요. 다섯 번째 항 A5. 이거 뭐야? 4에 8의 4제곱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지만 짜증나게 만들었네. 14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등차 수열의 등비 수열의 특징이 똑같은 개수만큼 묶었을 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 알았어요? 오케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봅시다. 진짜 잘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세 수의 합 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얘는 세수를 잡을 때 얘는 어쩔 수밖에 없냐. 얘는 그냥 잡는 거예요. 등비수열에서는 특별한 특징이 없어. 세수를 잡을 때 어떻게 잡겠습니다? A, AR, AR의 세제곱. 이렇게 세수를 잡아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세근이가 세근의 합 뭐가 되는 것이고 P가 되는 것이고 두 개씩 곱해볼까? 두 개씩 곱해봐. 좀 재밌는 형태 되거든. A제곱 R의 세제곱 A제곱 R의 4제곱. 그래요? 두 개씩 곱한 거지? 두 개씩 곱한 거 156이네요. 세 개 더 곱하면 A의 세제곱 R의 세제곱이 이거 좀 뭐냐? 미안. 얼른 바꾸자. 너희들 아무도 뭐라 하네. 등비수열이 3개니까 AR의 세제곱이 되면 안 되지. 그러지?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놔둬지겠네요. 3개 더 곱하면 A의 세제곱 R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AR 뭐가 돼요? 6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봐봐. 이거 AR로 묶어봐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P 그대로 나오지? 두 개씩 곱한 게 여기서 등장해요. 오케이? 그럼 문제가 다 풀렸네. 그지? 6 곱하기 P는 156. 즉, P는 뭐가 되겠습니다? 2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얘는 등비 중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건데, 문제 다시 만들게. 사실 내 마음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아니고 x, y, z를 곱한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오케이? 이 문제를 왜 넣냐면 뒤에도 비슷한 문제가 한 문제 더 있거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왜 넣냐면 등비 중앙을 통해 해결해 주라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y는 뭐가 돼요? y는 y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지. 그지? 곱하면 뭐예요? 81 곱하기 2. 82 곱하기 4인가? 18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적읍시다. 오케이? 이렇게 적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x 곱하기 z는 뭐랑 같아요? 같지? 그러면 이제 구해줄 수 있네. x, y, z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18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잘 봐봐. 얘는 결국 뭐랑 같다라는 거야? 가운데 거에 세제곱과 같지? 등차 수열이 좀 비슷해요. 등차 수열은 가운데 거에 3배였잖냐? 그지? 5개였으면 가운데 거에 5배였잖냐? 등비 수열은 가운데 거에 3배가 되고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5개 있으면 가운데 거에 5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그런 느낌으로 다음 문제 봐봅시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이제 이건 니들이 풀어. 이것 때문에 그래요. 10개의 원이 공통으로 접하는 직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원의 넓이가 가장 큰 원의 넓이가 15예요. 5야. 그럼 너희들 봐봐. 이 원들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라는 거지. 원들이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뭐 해봐냐면 중심을 잇는 선 하나 끌어봐야 돼. 여기 보정이 되면 안 되는데. 보정이 되면 안 돼. 자, 끌고 그 다음 선택해서 내가 하자.
고정이 되면 안 되는데 계속 고정이 돼가지고. 적당히 돼야지. 중심 싹 이겼어요. 그러면 봐봐. 하나의 삼각형을 봤더니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수선의 발을 내릴 거고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닮음이잖아. 닮음이지? 이것 대 이거의 비랑 이것 대 이거의 비는 항상 일정해요. 오케이? 항상 일정합니다. 라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B가 항상 일정하니까 이 반지름을 R1이라고 놓으면 두 번째 반지름을 A라고 놓을까? 반지름을 A1이라고 놓으면 두 번째 반지름은 A1 곱하기 AR이 되겠지. 그래요? 세 번째 반지름은 AR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요?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돼? A제곱 파이야. AR의 제곱 파이예요. AR의 제곱의 제곱 파이야. 그러면 지금 계속 얼마씩 곱해진 거야? R의 제곱씩 곱해지고 있는 거 보여요? R의 제곱씩 곱해지고 있는 거 보여? 각각의 원은 무슨 수열을 이루겠습니다? 등비 수열을 이루겠습니다. 원의 넓이는 등비 수열을 이루는데 가장 작은 원의 넓이가 2야. 가장 큰 원의 넓이가 5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거 두 개 곱한 거 있잖냐? 그러면 이 두 개 곱한 게 어떻게 돼요? 같겠지? 그지? 이렇게 두 개 곱한 것도 같겠지? 그래요? 여기다가 R 곱해지고 여기다가 R분의 1 곱해지니까 약분해서 같아지는 거잖냐? 이렇게 갈 때는 R 곱해지고 반지 R의 제곱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는 R 제곱분의 1 곱해지니까 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2 곱하기 5가 몇 개 곱해진 거야? 10개니까 두 쌍씩 5개 있어요?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약간 등비중앙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지? 곱했더니 계속 같은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등비수열의 합인데 등비수열 합 봐봅시다. 등비수열 합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냥 나열할게요. 얘를 곱하는 방법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AR의 제곱 쭈르륵 해가지고 AR의 n-1제곱이에요.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공비를 곱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AR의 제곱 지금 한 칸 띄어서 적은 거 보여? AR의 n-1제곱 AR의 n제곱이에요. 오케이? 두 개를 뺄 거예요. 빼봤더니 1-r의 SN은 가운데가 싸그리다 사라진 거 보여요? AR의 n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SN을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이거? 반드시 쓸 수 있어. 반드시 내 이렇게 하면 진짜 아니겠지? 반드시 아니에요. 언제?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을 쓸 수 있을 때는 공비가 뭐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당연히 공비가 1일 때는 이걸 못 쓰지? 생각해봐. 공비가 1일 때는 뭐가 돼요? A. 계속 A만 있는 거예요? A가 몇 개 있는 거예요? N개 있는 거예요. 오케이? 공비가 1일 때는 뭐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NA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몇 개냐면 2개야. 공비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 오케이? 2개로 나타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공비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 이게 2개로 나눠주겠다. 라는 거예요. 1이면 A가 N개 있는 거고 1이 아니면 1-공비분의 첫 항 1-공비의 항의 개수예요. 오케이? N이 항의 개수야. 알겠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당연히 분모 분자를 -1을 곱해가지고 A의 R의 N제곱 -1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 둘 중에 하나로 쓸 건데 둘 중에 하나로 쓸 거야. 당연히 분모가 양수로 만들어지는 게 계산이 편하니까 양수로 만들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오케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분모를 양수로 만들 때 얘가 더 편하냐 얘가 더 편하냐 라는 거지.
안 헷갈리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그러면 봐봐. 얘도 정리해봤더니 이런 형태가 나타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A, B를 더하면 뭐가 돼요? 0이 돼. 오케이? 등비수열이라면 이게 그냥 만족하는 거야. 두 개 더했더니 0이 되지? 그러면 옆에 문제 그냥 봐보자. 미안. SN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 등비수열이래. 이거 너무 쉽지? K 뭐예요? 마이너스 2예요. 사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풀면 안 돼.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풀면 안 되지만 객관식이면 어떻게 풀면 돼요?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 전에 내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진짜 SN 이 등비수열 만들래. 그랬더니 마이너스 2라고 해갖고 온 거야. 선생님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안 가르쳐. 이거 쓰지 마, 함부로 쓰지 마 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거 뭐가 n제곱 아니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빼줘야지. 그렇지? 이거 등비수열 되면 마이너스 10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냥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야. 나 진짜 이거 충격받아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전에 들었어요. 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아무튼 함부로 쓰지 마세요.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당연히 뭐야? AN 구하는 방법이지 않냐?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AN을 SM-SM-1 이렇게 해서 뭐랑 비교해야 돼? A1에서 1 대입했을 때 같은가? 라는 거 아까 전에 비교했잖냐? 등차 수열에서 그렇게 풀어야 돼.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제 편법은 있더라 라든가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었냐? 편법까지는 아니야. 근데 학교 시험 이렇게 풀면 이제 당연히 이제 소설형 감점은 있겠지. 오케이? 너희가 이제 이렇게 증명한 다음에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공부의 일이 아닐 때 이런 조건 주고 이런 거 지금 그런 다음에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옆에 문제들 봐봅시다. 당연히 등비수열 합 그냥 한번 공식 한번 이용만 해봅시다. 첫 항이 2고 이거래. n항까지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첫 항이랑 공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A5가 48 A가 마이너스 6 A2분의 A5는 뭐가 되겠습니다? R의 세제곱 그지? 5-2제곱 나눴더니 마이너스 8이에요. R은 마이너스 2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나왔네. A에는 뭐가 나와요? 첫 항이 A5 여기다 대입해서 하자. 마이너스 2의 4제곱인데 16, 3 A는 3이에요? 그래요? 밑에다 대입할걸. A에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4제곱. 그럼 SN 구해줄 수 있지? 공비가 1이 아니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항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이겠어.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약분되니까 정리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항 구했으면 이것을 이용해서 먼지 항까지 합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이 문제는 안 할게요. 아까 했지? 빨리 풀어볼까? 빠르게 풀어볼까? 풀지 마? 뒤에 풀 게 많거든. 이건 할게요. 이건 너희들이 이제 내가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 설명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지수함수에 등차 수열을 대입하게 되면 등비 수열이 돼요. 등비 수열에 로그함수에 등비 수열을 대입하게 되면 등차 수열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AN이 뭐예요? 등차 수열이야. EN-1이라는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2고 초탕이 1이니까 2N 1 대입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럼 봐봐. BN을 봤더니 지수함수의 등차 수열을 집어 넣었어요. 이거 4의 n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2분의 1의 4의 n제곱이면 이거 등비수열 되는 거 맞아요? 4의 n제곱 형태가 계속 생겼으니까. 그렇지?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 맞지? 등비수열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수함수에 일정한 값을 계속 대입할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된다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a의 x제곱 이런 형태야 돼. 플러스 1 이런 형태는 안 돼. 오케이?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다면 여기에다가 등차 수열의 값을 대입하면 이 값은 무슨 수열을 이루겠습니다? 등비 수열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게 이제 너희들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때 등장할 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이 밑에 거네. 로그 함수의 등비수열을 넣은 거예요. 등비수열은 뭐가 되냐면 a는 4의 n-1제곱이네요. 오케이?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4니까 이렇게 세워줄 수 있네요. bn을 세워봤더니 로그 2의 4의 n-1제곱 로그 2의 2의 2n-2제곱 앞으로 뺐더니 2n-2가 되는 거 보이지? 그지? 무슨 수열이 됐어요? 등차 수열이 되지? 얘에 대한 1차식. 그래요? 등차 수열이 됐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로그 함수에서 로그 함수가 있잖냐? 이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있으면 안 돼. 오케이? 뭐 안에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있으면 안 돼.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상수배된 건 사실 상관이 없거든. 이제 더해주고 빼진 건 사실 상관이 없어. 근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그냥 생각합시다. y는 로그 ax라는 함수가 있어. 가장 기본 함수만 생각하는 게 가장 깔끔해. 여기에다가 등비수열의 값을 넣은 거야. 그럼 얘가 무슨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로그 함수에 등비수열을 집어넣었더니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그 얘기지? 이거는 너희들이 이제 등차 등비 설명할 때 또 등장할 거라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때 등장할 거라서 여기 등차 등비 나온 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원리합계를 합시다. 원리합계는 당연히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데 이건 이제 교육과정에서 좀 빠졌거든. 경제수학으로 갔어. 근데 여기까지 나와. 그럼 아이까지 나오면 해. 오케이? 나오면 해야지. 그래요? 보면 우리가 이제 원리합계는 단리법이 있고 복리법이 있어요. 이 단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에 맞지 않아.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맞지 않아서 시험에 잘 안 나와. 복리야. 복리는 뭐냐면 단리에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어요. 복리는 원금하고 이미 붙였던 이자 있지? 이자에 이자가 또 붙어. 그럼 뭐가 이득이야? 복리가 이득이잖냐? 이자에 또 붙어야 돈 빌리면 손해인가? 맡겼을 때 이득이고? 오케이. 1%밖에 안 돼요. 은행에 맡겨도. 아무튼 봅시다. 굉장히 좋은 은행. 200만 원 했는데 5%를 준대. 야, 이런 은행 찾기 힘들어요. 단리로 예금한 거야. 단리로 예금하면은 얘는 그냥 1년에 몇 프로가 얼마가 붙어? 1년에 얼마가 붙어요? 10만 원씩죠. 10만 원씩. 그럼 20년 후면 10만을 몇 번? 몇 번? 20번. 20년 후니까 우리가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다? 400만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원리합계. 원리합계가 진짜 이거 선생님 원리합계가 뭐예요? 자꾸 물어보는데. 원금과 이자의 합이에요. 쉽지? 원금과 이자의 합이야. 그래서 원리합계예요. 알겠지? 걔 낸 거야. 원리합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에 걔 다 더한 거. 오케이?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 합한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1년마다 복리는 이제 이렇게 되겠지. 1년 후면 얼마가 돼 있어? 0.5를 곱해야 되니까 이게 돼 있고 20년 후면 이게 곱해지겠지. 그래요?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 계산 못하니까 나와 있단 말이다. 문제에 2.65 곱해주면 돼요. 2.65 곱해주면 530만이에요. 개이득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안 해.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로만 하는 건데 1% 정도밖에 안 돼요, 요즘에. 아무튼 1%밖에 안 주냐? 치사하게. 봅시다. 이제 원리합계를 하는 방법을 할 건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지. 연율 5%로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 1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원리합계를 구하여라. 오, 이거 내가 문제 되니까. (10년) 후에 미안 10년 후에 원리합계를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초랑 말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초에 넣었어. 1년 차인데 1년 초에 넣었어. 2년 초에 넣었어요. 3년 초에 넣어. 그 다음에 9년 차에 초에 넣어. 10년 차에 초에 넣고 돈을 언제 찾냐면 말에 찾아. 오케이? 말에 찾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봤더니 이 돈 얼마씩 넣는다고?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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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씩 넣어요. 그럼 이제 생각해 봤더니 얘가 넣은 돈이 이자가 붙겠지. 말에 돈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이자가 얼마 붙어요? 10번 붙잖냐. 오케이. 10만 곱하기 1.05에 10번이야.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어요? 그렇지. 10만 곱하기 1.05에 9번이에요. 얘는 몇 번 붙어? 8번. 얘 끝토리가 얼마 붙어? 한 번. 오케이? 그럼 이거 합구하는 거지? 이거 무슨 수열이야? 그렇지. 등비수열이잖냐. 등비수열 합으로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이 1.05 곱해진 거 곱하기 1.05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해 줍시다. 계산해 줘 봤더니 0.05분의 얘 계산했더니 10 곱하기 1.05야. 이거 나중에 계산할 거라서 그냥 빼놓게. 곱하기 얘 뭐였어요? 1.6이지. 이거 1.6이거든. 0.6이에요. 오케이?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해봤더니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약분이 돼서 21이야. 210 곱하기 0.6. 1, 2, 6. 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생각보다 많지? 10만 원씩 10년 넣으면 26만 원 이득이야. 오케이? 이자율이 5%일 때. 마음 아프다.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 봅시다. 이게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 이제까지 아직까지 풀만하지? 그럼 이제 풀만하다라는 건데, 마지막 문제. 이거 내가 이제 가져왔어. 복사 붙여넣겠어요. 쫑이는 1,010만원짜리, 자동차가 있어? 1,010만원짜리가? 사기 위해 매월 납입금 10만원이고, 월이율 1%로 1개월마다 복리로 계상되는 적금에 가입하려고 한다. 오케이? 얘를 살려고, 야, 월이율 1%면 1년이면 거의 12%인가? 야, 이런 은행이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지? 적금은 마지막 납입금을 낸 후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처음 납입금을 낸 때부터 몇 개월 후 자동차를 살 수 있는가? 그래요? 봐봅시다. 한번 사보자, 우리가. 자동차 가격은 변동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조금 바뀐 거지. 우리가 이제 납입을 할 건데, 납입금을 낸 때 1개월 후에요.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을 것이고 N년차가 있을 건데 초에 낼 거고 말에 돈을 받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표를 그려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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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 거라서 말의 받기를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표를 그려봤더니 얘는 지금 얼마를 받아요? 10 곱하기 1%지? 1.01에 n제곱이야. 그지? n제곱이야. 이게 잘 모르겠잖냐? 이거 문제 풀 때 나 어떻게 푸냐면 이게 n번 넣지? 근데 맨 마지막에 넣을 때만 한번 생각해봐. 이 10 곱하기 1.01에 1제곱이지. 그냥 n번 넣었어. 그럼 n제곱까지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냥 하나만 적어놓고 싸그리 다 더한다 라고 하면 되잖냐?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 n제곱 사실 몰라도 돼. 첫 번째 거 구해놓고 n겠는데 n제곱 다 곱해지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의 합이 뭐가 되면 됩니다? 1100만원이 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뭐면 1.01-1분의 첫 항이 10 곱하기 1.01 1.01의 몇 제곱 n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이제 얼마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얘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해결할 거야. 해결하면 봐보자. 우리가 이제 약분시킬 수 있는 건 약분할 거거든. 얘가 이제 0.01이거든. 그렇지? 그러면 얘가 약분되면서 뭐가 돼요? 101이 돼. 1001이 되지? 그지? 얘가 101이 돼. 곱해지면 1001이 되지? 양변이 약분돼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되면 돼? 101의 n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래? 그럼 양변에 로그 취하면 로그 1의 n이 로그 2보다 더 크거나 같은데 이게 뭐가 되고? 0.0043 얘가 뭐가 되고? 0.3010 n의 값이 뭐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43분의 3010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야, 이거 나눠보자. 생각보다 힘드네. 8 안된다. 7 7, 3, 21 7, 4, 7, 28 오, 이거 딱 떨어지냐? 딱 떨어져? 70이네? 70개월 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70개월 후. 6년 뒤에 살려고 한 달에 10만원씩 돈 모으네. 너희도 해봐라. 좀 괜찮지? 6년 동안 한 달에 10만원씩 모아도 6년 동안 1000만원도 안 된다. 이율이 좀 낮으니까 지금은. 또 오랫동안 해야겠네. 좀 더 열심히 합시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